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이버가 지금 최대 주주가 저기 두나무 대표이사가 아마 저기 최대 주주로 올라설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최대 주주는 네이버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밝게 구글 자료에 아마 8.45%, 2대 주주는 글로벌 투자사인 블랙록 펀드인데 블랙록은 묘하게도 삼성전자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 주주가 여기네요. 그리고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의 지분은 3.74, 3대 주주이기 때문에 해서 경영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 되네요. 네이버가 여러 가지 인수를 했는데 지금 두나무와의 합병을 통해서 블록체인 이런 쪽을 좀 강화시켜서 전혀 엉뚱한 쪽으로 지금 살짝 가고 있는 건데요. 이 향후 이렇게 어떤 주식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에게 네이버의 앞으로 그 검색, 그다음에 광고 이 중심의 것이 이제 앞으로 좀 약간 회사 자체의 경쟁력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쪽으로 좀 변경을 시킨 것 같은데요. 두나무라는 회사를 일단 보시면은 그래서 기업 데이터 연구소의 CEO 스코어에서 조사에 따라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양성평등별 8위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향후 미래가 약간 이렇게 불투명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네이버가 최대 주주로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해서 이렇게 15조 두나무와 네이버가 사실상 합병 상태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 최대 주주는 지분 75%를 보유한 네이버인데요. 나머지 25%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성취형 그 최대 주주가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요, 네이버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 회사하고 또는 게임 회사, 두나무를 볼까요? 두나무가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가상거래소 업비트 및 증권거래 정보 서비스 증권 플러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시되네요. 일단 성취용 이사의 의장, 그다음에 뭐 이런 비상장 기업인데요. 매출은 1조 2194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8114억인데요. 순이익이 2700억. 부채가 3조, 거의 4조 가까이 되고 자본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고용인원 한 600명 되는 것 같고요.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된다라고 하는데 지배주주는 최대 지배주주는 국민연금과 블랙록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블랙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향후 네이버의 사업 방향이 되게 좀 이렇게 좀 안개 속이네요. 일단 네이버라는 G가 검색에 있어서는 일단 사실 구글에 좀 밀리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향후 제 기술이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케이블 TV와 어떤 그 컴퓨터와 TV의 결합을 해서 케이블 TV, 성 TV, IPTV 뭐 각종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종합 포털화 됐을 때 이게 상당히 좀 의문점을 갈 수 있는 부분, 검색 부분은 이렇게 구글에 좀 물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드네요. 그래서 네이버의 방향이 뭐 로봇 사업 이렇게 하는데 불투명하죠. 중국이 워낙에 강세여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아예 그냥 그쪽으로 가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블록체인 체인 회사가 블록체인 한국의 블록체인 회사를 좀 볼까요?
일반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죠. 저도 이름도 몰랐는데. 그라운드 X 카카오 블록체인, 그다음에 알랩 블록체인 컴퍼니 알랩,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스트리미, 루센트 블록, 코인 플러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엉뚱한 쪽으로 갔네요. 이렇게 전혀 딱히 진출할 데가 없어 보여서 그런 건가요? 네이버의 기업 인수 방향을 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렇게 되면 방향은 뭐 완전히 그쪽인데, 이렇게 네이버 파이낸셜과 도나보다 금융회사로 간다는, 암호화폐 쪽으로 간다는 거죠. 암호화폐 쪽으로 가고, 이것이 이렇게 둘을 결합시켰으므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나, 네이버의 총 매출을 볼게요. 총 매출에 비해서 이게 매출이 사실상 매출이 되게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총 매출에 비하면 총 매출보다 중요하지만 이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총 매출은 기업의 규모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총 매출 규모를 보면 10조 7,377억 원인데요. 그래서 이게 2023년 대비 2024년은 11.0% 매출은 증가 돌고, 2025년 2분기 기준 연결 매출 2조 9,151억, 그리고 좀 매출은 많이 올랐네요. 3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것은 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고, 연매출 10조 원을 돌파했고 2024년, 2020년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네, 뜬금없이 블록체인으로 가는데, 뭐 이건 이 사업은 이대로 하면서 이렇게 어떤 블록체인 쪽으로 추가 이렇게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이버 영업이익은 5,253억 원, 2024년 3분기 매출이 그래서 사상 최대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향후가 문제가 되겠죠. 향후가. 네이버 매출액은 일단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색과 광고, 네이버의 매출, 네이버의 수입 내역을 보면 네이버의 매출 분야를 볼게요. 네이버의 주요 매출 분야는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5가지인데요. 서치 플랫폼은 검색 및 광고예요. 그 다음에 커머스, 쇼핑, 네이버 쇼핑도 네, 크죠. 네이버 쇼핑, 커머스, 네이버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부분을 뭐 알리바바 같은 게 중국에서 진출하거나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직접 진출했을 때 상당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홈플러스는 지금 무너져가지고 매장도 지금 많이 철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고민에,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쿠팡 하나 등장하니까 여러 데 다 타격을 받았죠. 그런 데서 중국 같은 데서 이렇게 알리바바나 온라인 진출과 오프라인 진출이 두 개 다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조차도 진출할지도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서치 플랫폼, 검색 광고, 커머스, 쇼핑이 네이버 매출 가장 큰 비중. 핀테크, 네이버 페이, 콘텐츠, 웹툰, 스노우보다 견조한 성장을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업 대상 클라우드 사업 부분인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의 영업이익은 2024년 연간 1,034억 원 정도,
이제 2024년은 912억 원. 그래서 2024년은 매출액은 1조 6,473억 원이었고요. 네이버 파이낸셜 매출 규모에 있어서 지금 두나무하고 좀 비슷한 상태. 반대로 영업이익은 두나무가 조금 더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나무가 매출 이렇게 최대 주주에 올라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국민연금과 블랙록이 있기 때문에 기타 주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타 주주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남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두 회사의 플랫폼을 해서 암호화폐 쪽으로 좀 간다는 거죠. 암호화폐와 게임 분야라 그러는데요. 게임은 아주 뚜렷한 매출이 두나무에 뚜렷한 매출이 없는 것 같은데. 매출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수익에서 발생을 하고요. 현금 2024년도 1조 7,316억 원, 2025년도는 8,019억 원입니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만약에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이다. 여기서 거래 수수료 등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증권 플러스 개인 투자자들이랑 비대면 주식 거래 서비스 증권 플러스도 운영하고 있다. 전년 대비해서 2024년이 영업수익이 70.5%가 증가했고 영업이 수익도 8,019원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게임 분야는 그렇게 딱히 안 나오네요. 가상자산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금융사고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 만약에 해킹이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뭐 안 일어나면 괜찮죠.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축소가 되면 이 부분도 불안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네이버의 향후 전망 매우 최근 기업 인수 사례를 보면 로봇 분야도 진출하는데 딱히 매출은 아직 뚜렷하지 않고요. 지금 뭐가 인수를 했냐면 2022년에 북미 최대 C2C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를 16억 달러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웹소설 이렇게 플랫폼 문표와 가상인간 이렇게 기술을 보연 로커스를 그다음에 기술 자원 확보를 3D 기술 기업 에피폴라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여기서 딱히 뭐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가 16억 달러, 2조 3천억 원의 포시마크를 인수했고 22년. 문피아가 있고 국내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했다. 웹툰 사업과 콘텐츠 경제, 문피아, 로커스, 비추얼 휴먼 기술, 이렇게 네이버 인공지능 및 콘텐츠 기술을 고도한다. 에피폴라, 네이버 랩스가 흡수 합병하여 3D 기술을 확보하고 실내지도 서비스. 그래서 뭐 딱히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매출이 일어날 부분은 좀 보이질 않는데요. 포시마크를 보면 중고거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서비스 및 기업인데요. 미국판 당근마켓으로 불린다라고.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여기서 포시마크는 새 상품과 중고 패션, 가정용품, 전자제품들을 사고 판다. 소셜 커머스 마켓플레이스. 그래서 8천만 이상의 사용자, 200개 이상의 상품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을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나? 창립일은 2011년인데요. 포시마크 영업이익을 봅시다. 2021년에 530억 원 영업이익 적자, 네이버 인수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 미국 C2C 플랫폼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여기서 또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쨌든 한쪽에서는 미국의 리커머스 시장 위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고, 그죠. 경제가 안 좋으면 성장세가 중고 상품 많이 거래하게 되죠. 만약에 타 업체가 진출이 너무 쉽죠. 타 업체가 만약에 진출이 된다면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 뭐랄까, 진출 장벽? 네, 진출 장벽이 너무나, 진입 장벽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엄청난 대형 이익을 예상하기보다는 좀 의문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다른 업체가 이것을 그거 하나 창립을 했을 때 금방 사업 구조가 시장을 갈라먹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취약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일단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레이버 포시마크 인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수수료 중심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취약하다. 이렇게 하나 어쨌든 흑자 전환을 했어요. 다시 팔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아예 전략을 여기다 중고 거래만 하지 않고 새 상품을 자체 PB 상품들이라든지 새 상품 중고 뭐라 그럴까 유니클로처럼 그것을 같이 끼워 넣는 전략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옷만 하는 게 아니라 가방도로 패션도로 신상품을 저가 상품을 좀 괜찮은 거를 같이 끼워서 하는 전략이 기업 가치를 올리고 향후 파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중고 상품만 사지 않고 어차피 8천만이라는 사용자가 있으면 꼴대상으로 새 상품 팔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가 상품인데 이게 굉장히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이제 모든 패션 품목부터 패션에 일단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도 그 전략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드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각종 생필품을 기본 생필품을 판다든지 어차피 손님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너무 지나친 확장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어차피 사람들이 와서 겸사겸사 이것도 구매하고 저것도 생필품을 싸게 파는 전략으로 해서 여기가 싸다라는 이런 전략, 그다음 PB 상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싸게 팔게 되면 기업 가치가 엄청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네네. 어차피 뭐 사람 모이는 사람만 많으면 무슨 사업을 해도 되죠. 거기는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그 네이버의 두나무 합병에 대해서 여기서 이게 아직은 뭐 네이버가 지금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는 않다. 지금까지는 나쁘지는 않다. 향후 알리바바가 이렇게 온라인 쇼핑으로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시장을 나눠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네이버 쇼핑과 검색 부분에 있어서는 저쪽 저기 검색 업체인 구글에 좀 물리거나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광고 검색 광고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향후 이렇게 컴퓨터 TV에 결합을 해서 케이블 TV, 유성 TV, IPTV 이런 회사들이 수없이 나오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종합 포털로 갔을 때 이 부분이 독점적인 지위를 거의 누리다시피 했던,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네이버 그 과점 정도 되나? 네, 그것이 지위가 흔들렸을 때 사업 구조에 대한 이렇게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뭐 당장 뭐 이렇게 무너지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네, 지금은 그렇게 보입니다. 네.